네, 그럼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음, 가명, 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한 2주 정도, 저희가 이제 같이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이 자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2020년 9월 24일에 발표했거든요. 이거를 참조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는 특례 28조 2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 목적,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의 없이. 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원래 처리하려면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이렇게 처리되면은 활용할 수 있게 해놨다. 그 다음에 제3자 제공도 돼요. 재제공은 A가 B한테 줬는데 이거를 다시 C한테 주는 거는 지금 막고 있어요. 재제공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자 제공하는 경우는 3자 A에서 B로 줬을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면 안 된다. 이걸로 하면은 특정 개인을 식별이 가능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통계 작성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시장 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도 가능하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는 뭐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새로운 기술 제품 이런 산업적 목적 가능하다. 공익적 목적은 이런 거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명 처리 단계별 세부 절차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2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2단계 중에서도 이 위험도 측정이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위험도 측정은 뭐냐면 각 그 레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컬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름, 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집 주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 월급, 연봉, 그 다음에 취미 이런 이제 이 컬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레코드에 이 컬럼이 있으면 이 처음에 이 가명 정보를 처리한 걸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내부에서 제공을 하고 3자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보호 조치 능력, 예? 예를 들면 3자에게 이걸 주는데 이 3자가 ISMS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이 제공받는 자는 보호 조치를 아주 잘 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위험도가 어떻게 돼요? 이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줘도 안정성 확보 조치를 잘 할 거라는 겁니다. 예? ISMS 인증을 받은 곳이니까. 그래서 위험도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도 측정을 나름대로 약간 뭐 이 객관적, 약간 좀 주관성은 좀 있죠. 예,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도 측정을 하는 거고요. 항목별, 식별 정보 이런 건 식별 정보죠. 전번, 이메일 뭐 이런 거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는 거고 식별 가능 정보, 연봉, 뭐 취미, 뭐 월급, 그죠? 주소도 이게 식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라운딩을 이제 라운딩이 아니라 뒤는 그렇죠. 라운딩이 아니라 이제 부분 제거죠. 부분 제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항목별 위험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위험도 측정을 해서 감형 처리,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으면은 감형 처리를 좀 뭐 세게 하는 거고 위험도가 좀 낮으면 감형 처리를 좀 약하게 하는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하고 수준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감형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감형 처리 수준 정의를 하고 감형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형 처리가 된 그 결과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적정성 검토를 하냐? 이 특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특이 정보. 예를 들면 감형 처리했는데 아까 샘플에 보면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직업군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든지 예를 들면 연봉에 말이요. 뭐
다른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1억 5천만 원인데 여기는 뭐 100억이에요. 예를 들면 연봉이. 이런 거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아요. 특이한 거. 그런 특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특이 정보가 있으면 추가 감형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절성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적절성 저기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활용하고 사후 관리는 안전성 확보 조치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이제 사전 준비를 볼까요?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해서 감형 처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처리 목적이 뭐냐? 법률에서 허용하는 뭐 통계 목적이냐, 공익적 기록 목적이냐, 아니면은 뭐 연구 목적이냐, 뭐 이런 거 이제 명확히 하라는 거고, 감형 처리 적합성 검토는 이 보유 부서 또는 전담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수집 목적 및 성격이라든지 활용 목적으로 해서 감형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고요. 필요서를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제공은 금지해라. 그 다음에 재집별 금지하라. 안정성 확보 조치해라.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 파기, 손해배상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탁하고 제3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죠? 왜냐하면 위탁은 A가 B 회사에 위탁 주는 건 A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관리 범위가. 근데 A가 B에게 줄 때는 제3자 제공할 때는 예를 들면 재제공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계약서를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관리 계획이 없으면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감형 처리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사전 준비가 됐어요. 뭐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을 하게 되면 어떤 계약서도 준비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형 처리를 하게 되는데, 감형 처리는 대상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도 측정하고, 감형 처리 수준 정의하고, 이제 감형 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2단계가 제일 하이라이트죠. 그 중에서, 뭐, 위험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형 처리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대상 선정을 하는데 이제 항목을 컬럼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죠. 개인정보 파일이 이렇게 이제 컬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걸 감형 처리할 건지를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다음에 구매 요거는 이제 필요 없다. 데이터 필요 없고 요 구매액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성별과 남녀 성별과 그 다음에 이제 나이대, 20대, 30대. 근데 여기는 이제 나이가 없네요. 나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하튼 20대, 30대, 40대별 구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통계조사.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가지고 뭐 마케팅에 활용하든지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위험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정보 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리 환경과 제3자 제공받는 자가 있으면 제공받는 자의 보호 수준이 얼마나 됐는지, 이 제공받는 자가 ISMS 인증을 받는 데다, 여기도 처리하는 데가 ISMS 인증하는 데다, 그럼 보호 수준이 높은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가 보유하고 있느냐, 다른 정보는 보유하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러면 예, 보호 수준이 이제 높고 위험도는 이제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출한 그 저기 저 컬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름, 뭐 주소,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잠깐 컨닝할까요? 구매액. 이렇게 구매액이 있으면은 요 각각의 그 추출한 그 컬럼에 대해서 위험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걸 이름하고 주소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식별 정보죠. 식별 정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식별이 뭐 성별은 뭐 식별이 가능한 정보, 나머지는 식별 가능 정보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거에 대한 항목별 위험도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감형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예요. 이 예시를 보면 이제 전부 이해가 됩니다. 감형 정보 활용 목적은 과학적 연구 목적이다. 이걸 뭐 자세히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A가
A사가 보유한 부동산 시세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B 기관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제공을 해서 어떤 통계 목적이라든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가명 정보 항목은 이러한 컬럼들을 이제 가명 정보 항목으로 이제 추출을 내겠다. 그 다음에 처리 환경 검토죠. 처리 환경은 A사가 가명 처리를 하고 B사가 제공받는 자라고 봤을 때 특정 B 제공을 하는데 A사는 B 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가명 정보를 제공을 할 거라는 거고, 제공받는 자는 여기는 부동산 관련 다른 개인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위험도가 좀 낮겠죠. 그 다음에 제공받는 자의 수준은 여기는 ISMS를 인증을 취득을 했더라. 그러면 여기는 위험도가 좀 낮을 거예요. 보호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을 합니다. 소유자 연락처는 식별 정보이더라. 그 다음에 지번과 이런 건 식별 가능 정보고, 시세 정보는 특이 정보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세가 다른 데는 1,000만 원꼴인데 여기는 1억이더라. 월. 뭐, 예? 그러면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식별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의견을 이제 검토 보고서에 이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토 보고서는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제3자 그 적정 여부를 또 뭐 검토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명처리 수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가명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가명처리 수준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소유자하고 연락처는 식별 정보로서 이거는 이제 가명 처리를 할 대상이고, SHA-2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 가명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솔트를 이제 넣습니다. SHA-2는 잘 아시겠지만 SHA-3 이렇게 해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160비트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256비트, 그다음에 이거는 512비트예요. 해시 값이. 그죠? 그리고 공고하는 거는 SHA-2 이상이에요. SHA-1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MD5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브루트포스 공격에 의해서 다시 원 값을 예, 그 평문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예, 분석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거죠. 전세 보증금 월세 이런 거를 라운딩 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단위는 잘라버리고 10,000원 단위로 이제 자른 거죠. 그걸 라운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도 이런 것들은 처리하지 이제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처리를 그 수준 정의에 의해서 가명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삭제가 됐고, 여기 추출하고 추출을 하고, 요거는 삭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추출한 게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대상 선정이 이제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가명 처리를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별 정보하고 식별 가능 정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아까 가명 처리 수준 정의할 때 요렇게 이제 정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SHA-2 플러스 솔트를 넣어서 이제 암호화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넣어서 SHA-2로 이제 암호화한다는 거죠. SHA-2 플러스 솔트가 아니라 솔트를 넣어서 이제 SHA-2, SHA-256으로 일반형 해시 함수를 써서 암호화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라운딩을 했어요. 만 원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김철수하고 이 연락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매핑 테이블이 돼버려요. 그죠? 이게 매핑 테이블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추가 정보가 됩니다. 추가 정보. 그러면 요거하고 매핑 테이블이 있으면 이거 매핑 테이블은 이게 이거다라는 거로 환원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이제 10,000원 단위인가요?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이제 라운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매핑 테이블은 그래서 분리해서 별도 저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적정성 평가예요. 이게 적절히 되어 있는지, 특이 정보가 없는지, 목적 달성이 가능한 건지.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거 뭐 가명 처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이게 너무 가명 처리를
목적 달성 가능성이 없으면 이 감형 처리를 너무 뭉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 달성이 가능성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특이 정보가 있는지, 아까 뭐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월세가 예를 들면 1억이라든지, 이런 특이 정보 같은 거는 다시 감형 처리해서 그, 레코드는 삭제를 해야 돼요. 그냥 뭐 필요 없는 건, 특이한 거는 삭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뭐 검토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정보 예시네요. 여기처럼 변호사의 월 소득이 7,300만 원. 이거 특이하죠? 다른 데는 뭐 1,000만 원 미만인데 이런 건 이제 레코드 자체를 삭제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200 판사, 그다음에 800만 원. 이게 여기 보면 판사 검사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변호사인데.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직업이. 그런 건 그냥 법조인으로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형 처리가 다 됐으니 이제 활용 및 사후 관리가 됩니다. 뭐 활용은 목적 법률에서 세 가지 목적에 세 가지 있었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관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 물리적 보호 조치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게 감형 처리한 감형 정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동의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통계 목적이라든지 연구 목적이라든지 공익기록 목적에서는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또 동의 없이 또 3자 제공까지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조치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추가 정보 있잖아요. 추가 정보는 안정성 분리 보관을 해야 되고 분리 보관. 그래서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돼요?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